만약에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처벌되는 거예요.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, 네, 안녕하세요. 실전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가 재밌게 봤었던 이 머니게임에 요즘 뒷얘기가 좀 많이 있죠. 이 머니게임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서로 뭐 녹취도 공개하고 하면서 정말 그 머니게임 뒷이야기가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. 사실은 제가 머니게임을 재밌게 시청했던 시청자로서 제가 이 시즌2를 봐야 되니까 이 시즌1의 출연자들이 너무 많이 싸우지 마시고 좀 원만하게 좀 합의했으면 좋겠는데, 자, 어쨌든 이 머니게임의 출연자들이 서로 공개한 이 녹취 파일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이 녹취의 공개가 불법이다 아니다 좀 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정답을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우리 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죠.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녹음이나 도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. 조항을 보면요, 제14조의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.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만약에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처벌되는 거예요. 심지어 이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.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, 이 정도면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도청이나 감청 이런 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는 거죠. 그럼 이거 머니게임 출연자들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아닐 수도 있어요. 자, 현재 공개된 녹취가 주로 전화 녹음이나 대화 중에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, 이때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거나 대화 당사자였다면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은 아니게 돼요. 무슨 소린가요? 자, 이 법은,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, 이 전화통화를 직접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녹음을 하더라도 이 법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지는 않아요. 실제로 우리가 전화기에 통화 녹음 기능이 있죠.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폰에는 통화 녹음 자동 녹음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뭐 자동으로 녹음을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통화 녹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. 아이폰에는 그런 기능이 없죠. 개인적으로 의뢰인분들께서 그럼 통화 녹음한 거 있으시냐 라고 했을 때 아이폰이라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, 그럴 때 좀 난감합니다. 아이폰 그래요. 같은 논리가 대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던 당사자들이라면은 그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.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거죠. 그러면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쩌냐? 또 아니면 대화에 주요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듣기만 하고 있던 사람이 녹음한 경우도 이 법에 처벌받지 않는 거냐? 이번 머니게임에서 공개된 녹취 중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죠.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듣기만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해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자, 이게 실제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, 자, 택시에서 승객 두 분이 하는 대화를 기사가 녹음한 사례가 있었어요. 그 승객 간의 대화를 녹음한 이 택시 기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. 이게 무려 대법원까지 갔어요. 사실은 이 사례에서 뭐 유죄가 나왔다면 기본 형량 자체가 높은 법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례에서도 택시 기사가 대화에는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. 뭐 한두 마디라도 말을 섞었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라고 본 것이고,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을 했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봐준 거예요. 이번 머니게임 사례에서도 녹음 당시 상황이 전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통화 녹음하고 대화자, 그래도 대화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녹음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, 이런 경우라면 형사상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근데 한 가지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공혁준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공혁준 씨와 육지담 씨의 통화 내역을 육지담 씨가 스피커폰으로 틀게 하고, 파이 씨는 이 통화에서 당사자가 아니었죠. 근데 이 파이 씨가 그 스피커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취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나와요. 만약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대화자나 통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여기서 파이 씨가 육지담 씨의 동의를 받고 녹취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,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느 한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취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은 형사상 불법의 여지가 있는 거죠. 어떻게 분쟁을 좀 끝내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인데 장작을 더 짚을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변호사님, 왜 자꾸 형사상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? 뭐가 다른 게 있나요?
네. 자, 이게 형사하고 달리 민사상으로는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. 형사는 합법인데 민사는 또 불법이 될 수 있는 조금 애매한 경우죠. 자, 형사하고 민사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. 이 통화를 녹음한 사람이 통화 상대방이라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사하고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 행위에는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녹음을 해서 대중에게 공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걸 재판에 사용한다던가 했을 경우에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대신에 민사상 어떤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. 녹음한 사람이 어떤 사생활을 침해했다거나 어떤 음성권을 침해했다, 뭐 기본권을 침해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실제 이게 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인정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위자료, 뭐 정신적 손해배상 정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녹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함부로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어떤 사람을 저격하면서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사용했다면 이건 별도의 명예훼손,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어요. 이것은 어떤 그 통화 녹음의 내용이나 어떤 공개하는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죠. 자, 그래도 정리를 하면 녹음한 것이 그 대화 당사자 아니면 통화 당사자였다면은 그것을 녹음한 것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래서 형사상 불법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어떤 명예훼손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별도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다. 그리고 형사상 불법이 되는지하고는 무관하게 이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민사상 불법은 될 수가 있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담이지만 제가 머니게임 시즌1을 정말 재밌게 본 입장에서 정말 시즌1의 전반부 1, 2, 3화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즌2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시즌2가 나오려면 이 분쟁 상황이 조금 잘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당사자분들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